그리고 두 번째 먹거리는요, 강서 국제물류산업단지예요. 요렇게 다 닦아놨거든요. 다 닦아놔서 아마 지나가다가 다이소 물류센터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 다 닦아놨는데 8구역에 코렌스라는 자동차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31년까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 5,000명의 고용효과를 납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목걸이는요, 김해신공항이에요. 김해신공항의 파급효과는 부산 전 지역에 미쳐요. 부산 전 지역에 미칩니다. 그냥 여러분들 정치권에 의해서 가덕도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산이 진짜 오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가덕도로 가도 올라요. 부산 집값은 올라요. 근데 여기 확장을 하게 되면 더 빨리 올라요. 더 많이 오르고. 예.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시랑 더 가깝잖아요. 도시랑 가깝기 때문에 김해로 갈 수도 있지만 부산으로 더 많이 와요. 예. 여기 이렇게 사상 갔다가 안으로 더 진입해서 오죠. 그리고 부산 소해 지역 있잖아요. 부산 소해 지역이었던 사상구와 사하구, 강서구도 같이 올려놓습니다. 이 김해신공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요. 그건 언제냐면요,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국제 물류가 좀 활성화될 때 일이죠. 그러니까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제적인 경기를 보고 이것도 언제 착공하는지 그걸 같이 봐야 되죠. 예. 김해신공항의 경제 유발 효과는 직감적적으로 9조 원대, 그리고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3조 원대예요. 어마어마한 실로.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정착되고 정치권에 의해서 교착된 상황이지만 어마어마한 집값에 영향을 미칠 그런 어떤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네 번째 먹거리는요, 센텀 이지구예요. 이게 반여동 농산물 시장역에 있는 건데 4차 산업을 만드는, 그러니까 4차 산업 하는데 이게 부산에서 먹거리를 만드는 4차 산업이에요. 일자리를 한 8만 4천여 개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을 능가할 이제 연구개발을 여기서 첨단 산단이 들어와요. 이거는 어디 집값을 올리냐면 센텀뿐만 아니라 부산 전 지역에 개발 압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일자리가 8만 명이 생긴다고 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랑 뭐 새로 들어오시는 유입 인구에 의해서 새로운 아파트의 수요가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었던 구역들을 정리를 해서 재개발을 다시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산업이 들어오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면서 집값은 폭등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예.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포인트를 주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집값을 올려놓은 상태의 그래프를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랐을 때 그래프가 오르는 걸만 보지 말고 그 그래프는 그냥 현재 상황이니까 그걸 하고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인구가 언제 이동할 것인가, 예, 사람들의 이동에 될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산의 일자리를 한번 딱 정리를 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진짜 부산의 집값을 보려면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돼요. 아, 이렇게 돼. 이걸로 감을 잡으세요. 예, 이렇게 감을 잡으세요. 대동상단 지금 착공했죠. 가산산단 지금 착공할 예정이죠. 김해신공항 아직 미지수죠. 국제물류산단 밥상 다 차려놨어요. 중앙동 업무지구 지금 많이 힘들어요. 거의 다 업무지구가. 왜냐?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센텀 이지구도 괜찮고요. 동부산은 좀 진척이 좀 느리고요. 기장군 산단은 밥상 다 차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대도시는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있는 도시의 1급지는 미래 가치가 자동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는 도시의 1급지는 언제든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도에 있는 어느 아파트든 언제 사셔도 된다.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수요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자, 재밌는 거 말씀을 한 개 드릴게요. 부산이 언제 올랐냐면 14년도부터 해가지고 16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왜 재건축 재개발이 집값을 올리는 이유냐고 했냐면 멸실수를 보세요. 멸실수가 15년도, 16년도에 많거든요. 그러면 이주를 언제 많이 했냐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많이 했다는 거예요. 14년도, 15년, 16년도에 이주 수요가 많으면서 집값을 폭등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산업 수요만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는 집값을 폭등시킬 수가 없어요. 집값을 꾸준히 우상향시키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집을 성형시켜서 사람들 이주를 보내고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는 거. 그게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이동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이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산업 수요예요. 산업 수요. 사람을 이동시키는 수요. 그래서 이걸 모니터링 해야 된다. 부산광역시 공급은 간단해요. 네, 간단해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그냥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대략적인 아파트 공급량을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한 21년도에는 동래구가 좀 많겠고 22년도에는 부산 진구가 많겠구나. 예. 근데 거기가 거의 1급지니까 그 주변 아파트를 오히려 무주택자들은 공략하는 게 낫겠죠. 입주 물량이 많을 때, 공포가 더할 때. 그래서 그때 안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야 되는 곳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디가 좀 많이 입주 물량이 많냐라고 보니까 동래구가 이번 21년도에 5,000세대가 있어요. 12월에. 그리고 부산 진구 서면에 22년도에 7,000세대가 있어요. 예. 이때는 이 부산 진구와 동래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세권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그 외에 3만 뒤에 노후화된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빠질 겁니다. 그 근처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거. 예, 그러니까 교통 소외 지역. 저기 충렬사 가는 쪽. 예. 그러니까 지하철이 없는 곳들. 그러면 지금 판단 나오죠. 거기에 집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파셔야 된다는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 투자로서 괜찮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팔라는 거 아니에요. 예. 괜찮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고 파시라. 예. 자, 광주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에 지금 제 나름대로 투자 그래프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광주가 괜찮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간 광주를 투자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지역을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역을 언제 들어갈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2, 3년 뒤에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광주에 숨어있는 수요는 보시는 바와 같아요. 그냥 이거는 한마디로 일자리라고 표현해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많이 모여야지 집값이 오르잖아요 하는 일자리를 뜯어본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뜯어본 거예요. 빅그린 산단, 아주 큰 산단, 평동 3산단부터 시작해서 첨단 산단이 거의 밥상이 다 차려져 있어요. 밥상이 다 차려져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다 닦아놨다는 거예요. 기업만 들어오면 돼요. 근데 지금 센텀 이지구처럼 아직 보상도 안 돼 있는 이런 곳들은 밥상이 차려진 게 아니에요. 꽤 오래 걸려요. 보상하고 그 다음에 다 밀고 기업들 들어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려면 이 광주는 수요가 들어오기만 하면 빨리 진행이 되겠구나. 빨리 집값 상승이 오겠구나라는 저는 감을 갖고 있어요. 광주 산단 하죠.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 솔직하게 광주를 밀어주고 있어요. AI, 인공지능을 이쪽으로 기업을 많이 대거 투입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현 정부에서는 지금 광주 호남권을 밀어주는데 그 집값 효과는 지금 현재에서 나타나지 않고 다음 정권에 나타나요. 다음 정권에 나타나요. 재밌죠? 거의 다 그래요. 부동산은 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막 밀어주더라도 다음 정권에 나타나고 현재 막 쪼아놓더라도 다음 정권에 나타나요. 힘든 게. 예. 광융합 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5,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인센티브를 많이 확대를 해서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죠. 자, 간단해요. 자, 얼마나 간단한지 보세요. 이게 일자리예요. 산업수요예요. 공급이에요. 끝. 요것만 계속 보시면 돼요. 핵심적으로 요걸 보시면서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투자와 같이 겸비해서 하면 빨리빨리 느껴져요. 이것들을 여러 지역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부동산의 달인이 되실 겁니다. 예. 어느 지역을 보시더라도 거기에 접목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산업 수요, 요거 일자리, 그 다음에 공급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걸 보잖아요. 근데 요걸 핵심적으로 보시면서 딴 것들을 부수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보니까 광주광역시는 북구가 22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네요. 이 북구를 보면 계림동이거든요. 계림동에 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개발 아파트들. 입주 물량이 많은데 거기를 사셔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사셔도 괜찮은데 거기가 입주 물량이 많으면서 빠지는 곳이 이제 조선대 근처로 해가지고 조선대 근처로 한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빠져요. 근데 저는 광주에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빠질 때 살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사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취등세가 있잖아요. 고유세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을 보고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세종특별시를 한번 볼게요. 자, 투자 방법 중에 부산이랑 광주를 받고 이제 세 번째 세종을 보는 거예요. 투자 방법을 하는 방법 중에. 자, 세종시의 숨은 수요예요.
자,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딱 보면 간단합니다. 행정 수도를 이전한다. 거여에서. 예. 그럼 끝이에요, 그냥. 예. 그 외에 세종 테크노밸리, 세종 산단 할 거 없이 세종시에 들어갈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산업 수요의 크기와 속도가 공급의 수요 속도를 넘어버려요. 제가 15년도에 조치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산을 넘어가지고 여름에 세종시에 갔는데 유령도시랑 똑같았어요. 그때 부동산 소장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하는 말 똑같아요. 아파트는 끝났다. 아파트는 끝났다. 예, 그렇습니까? 예, 하고 지나갔었거든요. 지금 세종시 아파트 어때요? 세종시 행정수도 발표나자마자 2, 3억 호가 뛰었잖아요. 그리고 제 멘토가 10년 전에 저기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좀 항상 허름하게 다니길래 이분이 진짜 부동산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했던 말들을 복귀하거나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그분이 진짜 초고수였어요. 왜냐? 저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딱 한마디를 했거든요.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옮길 것이다. 예. 왜냐하면 벌써 정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수도를 이렇게 행복도시로 옮기면서 점차적으로 옮기는 행동들을 계속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투자하면 그렇게 모든 부동산 가치는 올라간다. 자,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세종시에 학교들이 들어와요. 학교들, 대학교들, 산학혁명, 미래차연구소, 스마트시티에 어마어마한 게 많이 들어와요. 공동 대학 유치. 대학 유치 한 개만 되더라도 어마무시해요. 그 주위에 상권이나 할 거 없이. 세종시 입주 물량은 이래요. 근데 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밀어붙인다.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라는 사람을 보려면 A라는 사람 친구를 보라고 하잖아요. 대전시가 세종시에서 많이 손해를 봤지만 지금 많이 올랐죠. 근데 세종시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 그 옆에 있는 동네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대전시도 앞으로 가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서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오를 거예요. 이게 오르는데 좀 청주시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청주시가 좀 약해요. 약한데 청주시도 받쳐줄 거예요. 이 세종시와 대전시가. 그래서 소외되었던 공주시까지 같이 올라요. 계룡시까지. 그러니까 도시는 하나가 있으면 그 옆에 팽창이 나가요. 그 옆에 도시 두 개가 같이 잘 나가기 때문에 더 팽창이 나가고 지금 대전시에서 세종시한테 숟가락을 좀 얹었잖아요. 이렇게 같이 우리 강력하자. 마찬김처럼 마산이랑 창원이랑 진해처럼 같이 하나 하자 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이 될 겁니다. 예. 왜냐?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서로가 같이 그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세종시에 KTX 생겨요. 왜냐면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세종시에 KTX가 안 생기면 너무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둔곡지구 옆에 KTX 노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들어올 그 기업들이나 그 사람들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해야 될 통로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대전시와 세종시가 협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미래가 어떻게 보인다라고 예측을 하고 가시길 바래요. 입주 물량은 이래요. 대전시도 똑같고. 자, 대전시도 놀라운 건 산업 수요가 밀어붙이면서 근데 대전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오히려 인구가 많이 빠졌어요. 세종시로. 산업 수요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대전시도 이 간직하고 있었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이 멸실 수요, 재개발, 재건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18년도, 19년도 폭등을 했죠. 이렇게. 예. 그리고 그만큼 산업 수요와 재개발 수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기사를 보시면 대전 지역 재개발 호재 곳곳에서 조합 설립 움직임 이런 기사들을 알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그게 18년도 12월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재개발 대전시를 보면 사업 시행인가가 10개가 돼 있어요. 사업 시행인가가 10개라는 말은 뭐냐면 이주 대기가 10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전에 파신 분도 있으시고 저는 대전에 샀는데 대전을 안 팔았어요. 왜냐면 미래 가치가 더 있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 더 오를 거다. 내년 상반기에 더 오를 거다라고 말하는 게 이주 수요가 빽빽하게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예, 간단하게.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가치 투자. 가치 투자는 내가 팔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내가 사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투자의 핵심 요소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에 따라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데 라고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향후 1차 공공기관,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건데 1차 공공기관 때 나주, 울산, 부산 하면서 부산 집값을 올려놨거든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09년부터 시작해 준비를 한 이 정치권에서의 1차 공공기관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집값, 지방을. 근데 이 노무현 정권 때 시작했던 이 지방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이 어떤 정책이 문재인 정책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돼요. 18년도에 이제 요거를 이제 공표를 했거든요. 18년도에 혁신 도시 2라고 해가지고 122개,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6만 명을 지방으로 옮기는 작업을 두 번째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의 집값을 다시 요동을 치게 됩니다. 다시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집값 지역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학적으로 보면 정부에 있는 그 실무자들은 부동산을 몰라요. 부동산 집값을 몰라요.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지방 집값 다시 올려놓거든요. 네. 그냥 정책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지방 집값을 다시 올려놔요. 이걸 알고 할까요? 지방 집값이 오른다면 움직이면 안 되죠. 근데 그렇다면 수도권에 안 움직이면 수도권 가비라가 되고 수도권이 또 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 정책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가 옮기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기간이 117기가 있는데 99개, 약 48,000명을 이렇게 옮깁니다. 어디로 옮길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이것들이 많이 옮기고 빨리 옮기에 따라서 지방 집값의 변화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방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한번 수그렸다가 다시 뛰는 시점은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 이동할 수요들을. 인천광역시에서는 7개에서 3개에 옮기고 이런 것들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이런 컨셉을 잡아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국회의사당 옮긴다고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고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수도권 집값, 서울 집값 안 빠져요. 잠시 찰나에 빠지겠지만 계속 올라가요. 왜냐? 그 공간에 또 다른 일자리를 넣거든요. 네, 정책적으로. 그래서 수도권 집값을 낮추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상.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되면 거의 다 공포감에 집을 많이 던지거든요. 그게 공급이 이제 많이 늘어난 시기와 겹치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기업을 빼가지고 지방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사기업의 본사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강남이잖아요. 강남, 중구, 예. 대기업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거기에 그 건물에 다 모여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빼가지고 지방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은 과밀화될 수밖에 없다. 예, 집값이 빠지지가 않는다. 빠지더라도 찰나에 잠시 빠진다. 그 빠지는 찰나가 서울의 집값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혁신2의 유발 효과는 구조대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이동과 재개발, 재건축, 기대 심리를 포함한 산업수요예요. 산업수요를 먼저 알고 그걸 뜯어보면서 기사를 발췌해가고 자기가 실전 투자를 하면서 몸으로 체득을 해나가야 됩니다. 투자에 공식은 없어요. 그 몸으로 체득한 게 어디서는 공식으로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는 게 바로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부동산에 이제 오신 분도 계시고, 땅에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토지가 땅이죠. 그리고 상가에 관심 있는 분도 계실 건데, 어느 건 상관없어요. 실패가 많이 있을수록, 그리고 오래 살아남을수록 많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쌓여서 앞으로 저랑 만나기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